주변에서 저를 보고 피부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건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듣고 아, 건성 피부? 나도 피부 건조한데 라고 하거나 건선이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아토피 같은 건데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냥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건선이 있으니까 피부가 갈라지고 빨갛고 가렵고 인설이라고 부르는 하얀 각질이 엄청 생기는 증상은 알겠는데 실제로 피부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피부에 각질이 많이 생기는지, 왜 붉게 보이고 가려운지 알고 나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건선이 무엇인지, 건선 피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건선이 건성 피부나 아토피와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건선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한자로는 말을 거내 옴선, 말은 버짐과 동의어더라고요. 사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는데 버짐이라는 게 피부의 표면이 헐지 않고 메마른 채로 번지는 피부병이라는 뜻이래요. 건선의 피부 발진이 버짐처럼 퍼지는 만성 피부염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psoriasis,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스어가 어원인데 가려움을 뜻하는 단어와 현상,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라고 합니다. 건선 정말 엄청 가렵거든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느낌이 전혀 안 오니까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게 피부 단면인데요. 피부는 가장 안쪽의 피하 조직부터 진피, 그리고 가장 바깥의 표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피를 이루는 층 중 하나가 각질층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위에서부터 각질층, 표피, 진피만 그렸어요. 기본적으로 건선은 면역세포 장애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보조 T세포 1이라고 불리는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조절제를 불필요하게 많이 생산하고 이 과잉 반응이 피부와 장기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피부의 염증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첫 번째가 혈관 확장. 혈관벽이 느슨해지고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피부를 붉게 보이게 하고요. 두 번째는 백혈구 축적. 세 번째는 피부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각질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입니다. 건강한 피부에서는 이 각질세포가 28일의 주기로 생성되었다가 벗겨지는데 건선이 있으면 이 과정이 3에서 5일 만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피부보다 5배에서 9배 정도 빠르게 각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 미처 탈락하지 못한 각질들이 겹겹이 쌓여서 표피가 두꺼워지고 인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까 지식백과를 다시 보면 건선의 증상은 피부의 염증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염증성 피부 질환인 것이고 면역세포 장애가 일시적인 게 아니니까 만성입니다. 면역세포의 오작동으로 인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니까 가려운 증상도 함께 오는 거죠. 피부에 긁힌 상처가 나을 때 간지럽잖아요. 그러면 왜 애초에 면역세포가 오작동하는 걸까요? 현 의학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판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건선을 유발하는 요소로 유전, 스트레스, 비만, 흡연, 술, 인후염, 상처, 특정 약물 복용, 식단, 날씨, 알러지 등을 꼽는데요. 즉 다른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분명 사람마다 그 원인은 다를 거예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면 유전과 날씨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고 면역세포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선의 증상이 각질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선이 어디에 생기냐 혹은 병변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총 7가지인데 하나씩 간단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판상형 건선이에요. 말 그대로 병변이 판처럼 넓게 나타나는 거고 무릎, 팔꿈치, 두피에 많이 생기는 유형으로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저도 두피랑 다리의 대부분 이 유형의 건선이에요. 두 번째는 물방울 건선. 판상형보다 작은 병변이 물방울이 튄 것처럼 넓게 퍼져 있어요. 허벅지나 팔 위쪽에 잘 생기고 그대로 두면 이게 모이면서 판상형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한때 종아리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농포성 건선입니다. 건선 부위에 고름이 찬 농포가 생기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흔하게 나타나는 건선 종류는 아닙니다. 주로 손이나 발에 생긴다고 하고 어린아이보다는 어른에게 더 잘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역건선. 보통 건선은 관절 바깥쪽에 생기는데요. 겨드랑이나 무릎 뒤와 같이 살이 접히는 곳에 생기는 걸 역건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류의 건선과 다르게 인설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있었는데 그냥 가려우면서 빨갛게 보이기만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홍피성 건선, 박탈성 건선이라고도 합니다. 전신에 염증성 홍피와 각질이 나타나는 형태로 가장 드문 종류의 건선이에요. 여섯 번째는 손발톱 건선. 건선이 손톱, 발톱에 나타나게 되면 손발톱과 피부 사이에 각질이 쌓이고 손발톱 색이 변하고 누르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해요. 피부 건선을 가진 사람 중 50% 정도가 손발톱에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선이 관절에 나타나면 건선성 관절염이에요. 증상은 다른 관절염과 유사하게 쿡쿡 쑤시고 뻣뻣한 느낌이 드는 건데요. 건선성 관절염을 가진 사람들의 70%가 피부 건선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초기에 치료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저는 판상형, 물방울 건선, 역건선, 손발톱 건선이 있어 봤고 다리, 두피, 등, 얼굴, 손, 팔, 귀, 건선이 안 나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시작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은 얼굴이나 등, 손, 팔꿈치에는 다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건선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희망을 가지시고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건선은 건성 피부나 아토피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볼게요. 건성 피부는 피부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흔히 화장품을 고를 때 건성용이냐 지성용이냐 복합성이냐를 따져보잖아요. 피부의 성질에 따라 수분 보충이 더 필요한지 피지 분비를 줄여야 할지 다 다르니까요. 그 중에서 건성 피부는 수분과 피지의 분비가 적어서 각질과 주름이 잘 생기는 피부라는 뜻이에요. 건성 피부는 표면이 거칠고 탄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건성과는 다르게 질환은 아닙니다. 다음은 아토피를 볼게요. 아토피는 건성과 같은 피부 질환인데 우선 아토피가 건성과 유사한 점은 아토피 또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건선이 보조 T세포 1의 과도한 활성화 때문이었다면 아토피는 다른 종류의 면역세포인 보조 T세포 2가 과도하게 작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데요. 아토피를 가진 사람의 피부를 보면 각질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라그린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부의 수분 유지 기능이 떨어져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지는 거죠. 요즘 판매되는 크림 중에 필라그린 크림이라고 있는데 보습력을 엄청 강조하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보습 효과를 주는 이 필라그린이 부족하게 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이나 알러지 유발 항원이 피부로 쉽게 침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토피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필라그린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해요. 이래서 아토피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나 봅니다. 건선과 아토피가 또 다른 점은 병변이 나타나는 피부 부위예요. 건선은 무릎이나 팔꿈치와 같이 관절의 바깥쪽, 두피, 손에 잘 나타나고 아토피는 피부가 접히는 곳인 무릎과 팔꿈치 안쪽, 눈꺼풀, 목에 잘 생깁니다. 제가 아토피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대개 건선보다 가려움증이 심하고 알러지원에 더 쉽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건선과 아토피가 이렇게 다른데 두 질환 모두 치료나 예방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고 금방 다시 생기죠. 남들에게도 증상이 드러나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는 건선이 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심각해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낫는 과정도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건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건선이 도대체 무엇인지 답답하고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